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죠. 이 물은 H2O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소의 경우에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데 2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산소의 경우에는 6개를 바깥쪽에 가지고 있는데 8개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원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는 전자 2개를 갖게 되고 산소는 8개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공유전자쌍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수소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이 산소의 경우에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소의 경우에는 양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 분자 한 개 안에서 음전하도 띠고 양전하도 띠는 결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구조, 한 분자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구분되어 있는 것,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극성을 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성질을 같이 띠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 이게 지금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을 때 이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물 분자가 극성을 띠다 보니까, 자, 이 물 분자 안에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와 염화 이온이 서로 잡아당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음전하를 띠는 산소 같은 경우는 이 나트륨 이온을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소금이 물에 잘 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물 분자가 떼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다 보니 어떤 그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로 되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물은 물 한 분자 안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 물 분자 사이, 그러니까 물은 딱 한 분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물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고, 이 극성을 띠다 보니 다시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이 양전하, 음전하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이때 형성되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플루오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하는 것을 수소결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결합이
끊어지려면 아주 상당히 높은 열을 가했을 때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기화열 그리고 비열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기화열과 비열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죠. 이 기화열은 자 보세요. 일단 여기다 물을 담아서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이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게 되죠. 이 열이 들어갔을 때 이 물이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끊어져서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열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그대로 사람의 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격하게 하게 되면 몸 안에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이 무한정 발생을 해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물이 많이 있다 보니 이 물이 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땀으로 배출되게 되면 이 땀은 액체가 되죠. 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갈 때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거기를 끊어내려면. 그래서 이 몸 안에 생긴 열을 가지고 이 땀 액체인 상태를 기체로 날리는데 이 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이 기화를 시키는데 열을 쓰게 됨으로 해서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자,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온이나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액체인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이게 끊어지면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지고 움직임이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잘 끊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 결합 때문에 1도씨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열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체온이나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열이 클수록 그러니까 1도씨 올리는데 이 드는 열량이 많이 필요할수록 온도 변화는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비열이 큼으로 해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일단 극성 분자, 한 분자 안에 이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다 보니 이것이 용매에 적합한 물질이 되고 그러함으로 해서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용해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이 결합이 강력하다 보니 기화열과 비열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물의 특성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